네, 안녕하세요. 이헌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해서 약 한 3, 4강 정도로 이제 이렇게 찢어서 이제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한번 시작하면 되게 조금 딥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강의다 보니까 좀 잘라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각각의 용어에 맞게끔 찾아보시라고 제가 좀 잘라 놓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17년도부터 이 강의를 했는데 공동주택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이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관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필수로 알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돈이 되니까 알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련된 마지막 강의는 하자보수 판정 용어, 그러니까 뭐가 하자냐, 하자보수 판정 용어 정의 및 시설 공사별 하자 판정 기준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잘 들리시죠? 자, 어떤 게 하자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을 요청한다는 건 하자 심사를 통해서 판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하자 심사란 뭐냐라는 거죠. 하자 심사란 뭐냐? 하자 심사란 이 건축물의 내력 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 다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를 잡아준다. 판관포청천이다. 이 얘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금방 현장을 갔다 왔더니 어깨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현장을 금방 갔다 왔는데 지금 신사동을 죄송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아프죠. 뭐 그렇다라는 거죠. 하자심사란 그렇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하자가 있는 분들은 하자심사를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신 후에 한 10,000원 정도의 어떤 비용만 결제를 하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하자심사를 봐준다. 그걸 통해서 하자 판정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쟁조정이란 뭐냐?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해 관계 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 붙었는데 민사잖아요. 이렇게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는 민법도구 편의법이라고 그래서 이 형사가 아니잖아요. 민사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에 관련된 부분을 굳이 소송이나 어떤 이런 재판에 비해서 보다 간결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해서 분쟁 조정을 상호 좀 조정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시공하자라 뭐냐? 시공하자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 도서대로 시공했으나 내구성, 내마모성, 강도 등이 부족해서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서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게 시공하자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택 내부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하자다 라고 하면은 뭐 많이 있죠. 뭐 마루 들뜸이나, 그쵸? 뭐 걸레바지 마감 불량이나, 그리고 타카 자국이 바깥으로 너무 튀어나와서 손이 긁힌다든가, 이런 게 다 시공하자에 들어가죠. 자, 미시공하자라 함은 주택법 제33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공하자, 시공하지 않았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시공하자, 미시공해서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한 것을 미시공하자다라는 거죠. 자, 변경 시공하자라 하면 뭐 변경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시공인데 변경했다. 그러니까 변경 시공하자라 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싱크대를 A급, 모사 A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C사 저급으로 했기 때문에 좀 뭐 잘못된 시공을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설계도서 등의 적용 순서는 뭐 이래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이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는 어디에 있냐? 관계구청에 있습니다. 관계 시군구청에 다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CD로는 이제 또 시행사가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품질이 입주자 모집 공고나 주택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니까 분양 카탈로그에는, 분양 안내서나 분양 카탈로그에는 되게 좋은 자재를 올려놓고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싼 자재로 해놨다. 이거 내가 봤던 그 깔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봤던 그 디자인이 아니고 내가 봤던 그게 아닌데, 이럴 때는 설계도서와 이제 분양 카탈로그를 이제 대조해서 틀리다 라고 하면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도서 등의 적용 순서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그러니까 주택공급계약서에 써있는 거, 그리고 견본주택 보이잖아요. 홍보관, 그리고 계약자, 배포형 분양책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보 카탈로그, 그렇죠? 뭐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뭐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나마 가장 확실한 건 5항에 있는 이제 설계도면. 그냥 간단하죠. 설계도면과 뭐 배포용 분양 책자, 우리 그 입주자 모집할 때 배포용 책자 있잖아요. 그거 뭐 주택공급계약서 이렇게 3자 맞춰보는 거죠. 뭐 하나가 틀리다? 니네 거 잘못 줬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시설 공사별 하자 판정 기준은 뭐냐? 우리가 그러면 국토교통부 애들이, 죄송합니다. 애들이란 표현은 조금 제가 좀 배우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들께서 시설공사별 하자 판정 기준은 뭐냐 이거죠. 뭐냐. 자,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보수균열 하자 범위.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볼게요. 보수균열 폭. 자, 건조환경. 너무 건조하대요. 자, 건조환경. 말랐어요. 날씨가 너무 건조한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건조환경은 어디에요? 대부분 뭐 옥상, 1층 주차장 이런 데 다 건조환경이잖아요. 이럴 때는 보수균열 0.4mm 이상, 그러니까 0.4mm 이상이면 하자다. 그러니까 습윤 환경, 그러니까 칙칙한 습한 환경. 습한 환경은 어디냐? 그 지하실, 물탱크실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지하실 같은 경우는 0.3mm 이상, 물탱크실은 0.1mm 이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자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사는 지하에 가보면 이 보수균열폭, 그러니까 균열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노기스 있으신 분들 혹은 30cm 자 있으신 분들 대충 한번 해보세요. 다 이거 이상이에요. 다 하자다. 보수균열폭에 상관없이 보수할 균열로 보는 경우는 누수가 있을 때 무조건이죠. 누수를 동반한 균열. 그리고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그러니까 철근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이거는 100%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철근이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아씨 무섭다. 그쵸? 철근이 노출돼 있다.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천장의 경우는 마감으로 인해서 미관상 균열의 보수는 불필요하나 천장, 그쵸? 내부 발코니 등 노출 천장 슬래브는 미관상 0.3mm 이상도 하자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어떤 천장의 마감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뭐 미관상 균열의 보수는 불필요하죠. 미관상 하자는 아니나 우리 집에도 내부 발코니가 있잖아요. 우리 집 내부 발코니의 천장 슬래브는 미관상 0.3mm면 하자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 그러니까 물탱크실의 경우 내부에 PVC 및 FTP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콘크리트로 막잖아요. 콘크리트의 스밀성 보수 균열폭이 0.1m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부에 별도로 물탱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조 환경으로 판단하여 0.4mm 이상의 균열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실, 물탱크실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롭다 이 얘기입니다. 더 까다롭다. 자, 미세균열의 하자 기준은 현행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자 5년, 10년인 철근 콘크리트의 공사에 대한 보수균열 폭을 규정하고 미장균열의 보수균열 폭은 미규정한다 라는 거예요. 또한 미장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년 내에 내부 노출된 미장부에 발생하는 미세균열, 망상균열, 제가 하자 얘기할 때 망상균열 얘기했는데 망상균열이 뭐냐면 이 거미줄 같이 막 자글자글하게 아주 그 두껍지도 않아요. 그냥 얇은 거미줄 같은 게 쫙 가 있는 경우, 이런 망상균열은 건축물의 외관상 미관의 지장을 초래함으로 도장 보수를 위해 미관상 하자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물이 새거나 균열폭이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0.4mm 이상 뭐 이러지는 않지만 이 그 미관상 자글자글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이, 제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제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건축물이라면 지금은 이제 피부가 좋은데 이게 만약에 제가 여기 얼굴에 자글자글하게 그러니까 막 깊지도 않아. 이게 막 깊지도 않아. 넓지도 않아. 그냥 막 거미줄 같이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있으면 꼴보기 싫잖아요 제 얼굴이. 이것도 건물도 똑같다. 이럴 때는 미관상 하자로 판단해서 사업 주체한테, 시행사, 시공사한테 야 도장해줘, 뭐 하다못해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줘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세균열은 뭐 경사균열, 수직균열, 수평균열이라고 칭하고 망상균열 뭐 이렇게 칠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망상균열, 정신없다, 얘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망상균열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파이프 덕트 AD 내 조적벽체 미장 누락 보면은 현행은 파이프 덕트 및 에어 덕트 내에 조적벽체에 미장을 누락한 경우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이 없으나 법원은 이를 하자로 판단한다. 이게 파이프 덕트 같은 경우는, 파이프 덕트나 그 에어 덕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옥상 같은 데 보면 옥상에 이게 벤츄레터가 막 돌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벤츄레터 뚜껑을 탁 열어서 보니까 밑에가 아주 그냥 미장을 다 누락한 거예요. 그쵸? 그냥 그냥 하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 들어가면 이거를 하자로 판단한다. 그죠? 파이프 덕트 등 상하 관통되는 벽체, 그러니까 상하가 이 파이프가 위아래 좌우를 관통하고 다니잖아요. 위아래 상하 관통하는 벽체에 몰탈 초벌 발음을, 그러니까 모르타르 초벌 발음을 누락 시 미시공 하자로 판결한다. 이해되세요? 상하로 관통되는 벽체에 파이프 덕트가 있는데 몰탈로 초벌 발음을 누락하면 이건 미시공이다. 간단하죠? 그리고 해충 및 치기 방지를 위하여 에어덕트 내에 조적벽체에 미장 누락 시 하자로 판정하되 에어덕트 내에 배기관을 설치한 경우는 하자 아니, 그러니까 배기관을 설치한 경우는 하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일반 빌라나 이런데 제가 하자 보수를 한 1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수백 건물 이상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상 같은 데 보면 벤츄레타 하나가 막 돌아요. 바람에 의해서 돌죠, 얘는. 그쵸? 근데 실내에 파이프 안에 실제로 얘네가 배기관을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대기층에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배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다. 파이프 덕트는 외부면을 미장한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뭐 이렇습니다. 자, 결로 하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건물에 투자하시는 분, 내가 집을 사는 분, 곰팡이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로죠, 결로. 벽체 단열 공간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 성능이 취약한 부위는 하자로 판단한다.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 벽체와 다르게 실내 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 측의 벽체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유관조사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마감재 해체하여 조사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저도 이제 인스펙션을 하잖아요. 주택 점검을 하는데 이게 하자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시에 인스펙션을 기본적으로 주택 점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자에 대한 분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그리고 아무리 선진국들도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걸 하고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서 볼 수도 있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기 전에 이미 육안으로 봐도 이 코너나 조인트 부분에 하자가 어느 정도 이제 맺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때 열화상으로 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열 성능이 취약한 부위를 하자로 판단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벽체 단열 공간이에요. 벽체 단열 공간은 뭐냐면 우리 집에도 비단열 구간이 있고 단열 공간이 있습니다. 자, 비단열 구간이 어딜까요? 단열을 안 해도 되는 부위가 어딜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테라스, 베란다, 화장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화장실이죠. 비단열 구간. 화장실이 왜 이렇게 추워? 단열 구간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로 하자에서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이거 보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입주자의. 왜냐면 단열 공간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자, 그럼 결로 하자 또 있죠. 창호 단열 공간이 있잖아요. 창호. 그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창호의 모헤어 및 풍집판, 그쵸? 시공 상태가 불량해서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된 때. 열어보면 알죠. 그쵸? 그리고 창문 틀 주위에 몰탈 또는 우레탄 폼 등을 채우지 아니한 때. 이거는 그냥 제 경험상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모든 시공업체가 그러진 않겠지만, 창문 틀 주위에 몰탈이나 우레탄 폼을 시공하는 업체는 빌라 짓는 업체들은 거의 없어요. 네. 뭐 빌라 지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하신다 그러면 뭐 건물 잘 지시는 거죠. 근데 그런 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추워요. 바람 많이 불고 우풍 심하고. 그쵸? 이거는 아파트는 달라요. 아파트는 정확한 설계도서상에 그 몰탈 우레탄 폼 충진을 해요. 우리가 폼 충진하죠?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충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 빌라 보면 너무 깝깝하죠. 창문 틀을 그냥 콘크리트를 붙여서 창문 틀을 놓고 그냥 피스로 고정하고, 안에서 피스로 두세 군데, 많이도 안 박아요. 두세 군데씩 그냥 흔들리지만 않게 만들어 놓고 외벽에다 마감 치고 안에다가 그냥 마감 쳐요. 끝. 그러니까 춥죠. 이해되시죠? 뭐 그렇다 이겁니다. 창호 단열 공단은 그러지 아니한 때에 뭐예요? 하자다. 그리고 뭐 비단열 공간의 벽체, 청장, 창호 또는 입주자 등의 설치 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비단열 공간이죠.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한다. 다만 도장이 탈락된 경우에는 아니다는 거죠. 도장은 하자예요. 도장을 잘 칠하는데 도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도장은 떨어지면 안 된다. 비단열 구간에도 도장이나 타일이 깨지면 안 된다.
타일이나 이런 거는 마감하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걔는 존속해야 되고, 뭐 그 겉에 뭐 결로 물방울이 생기고 하는 거는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이고 창문 열어놓고 하지만 뭐 도장이 떨어진다든가 타일이 깨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욕실 문턱 높이 부족 시공. 꼼꼼하죠? 간단합니다. 설계도면에 욕실 깊이만 표시된 경우는 문턱에서 측정된 단차가 배수구에서 문턱이 있는 벽체까지의 최단 직선거리, 그쵸? 물매 100분의 1을 뺀값에 미달하는 때래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는 뭐 문턱의 단차 치수에 미달하는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5cm. 우리 집에 애기들 그 30cm 자 있잖아요. 문턱을 봤을 때 이렇게 뭘 신는데 이렇게 문턱 있잖아요. 신발 벗고 나가잖아요. 문턱 쟀을 때 5cm 이상만 되면 된다, 대충. 그렇죠. 그냥 5cm도 안 되면 걔는 하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아시죠? 자, 그리고 욕실 거울 변색 심하죠. 욕실 거울이 거울이잖아요. 이렇게 문 열고 하면 수납장도 되고, 근데 밑에 막 곰팡이 같은 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실 거울 변색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욕실 거울이 부식 방지를 위한 코팅 처리가 되지 않아서 변색된 경우엔 시공하자로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똑같은 물건들이 뭐 100세대 200세대 깔렸는데 한두 세대만 그런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입주자의 사용이 잘못됐나? 이래서 우리가 확인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바닥 타일 들뜸 및 균열입니다. 현행법은 벽체 타일의 들뜸, 균열에 관한 하자 판정 기준은 있으나 바닥 타일에 관한 하자 판정 기준은 없다. 바닥 타일의 들뜸, 균열 현상, 뒷체험이 부족한 경우는 하자로 판단한다. 그냥 바닥 타일은 간단해요. 충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 타일을 내가 걷는데, 신발을 신고 화장실 타일을 걷는데 통통 하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바닥 타일은 완충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공할 때 본드를 칠하든 뭘 칠하든 깔끔하게 채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죠? 자, 그리고 창호 작동 불량. 창호가 작동이 잘 안 된다. 문틀, 짱착, 수직, 수평 불량. 뭐 짱착, 그쵸? 그쵸? 짱착, 수직, 수평 불량 이런 거 있죠. 창호의 틀과 짝에 수직 수평 및 닫힘 살태가 불량해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힘들 때, 그리고 닫았는데도 어느 한쪽이 공간이 벌어져 있어서 기밀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게 시공하자로 판단한다. 참고적으로 보면 LH 전문 시방서에는 창호 및 창호 틀의 수직 및 수평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mm라. 그러니까 그 육안으로 보기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럼 얘는 하자다. 이해되시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런 게 다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맘먹고 하자 찾으면 2000개도 찾을 수 있겠다. 24평짜리 집 하나에서. 그러니까 2000개를 찾아서 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를 한 번에 청구할 때 10개밖에 청구를 못 하거든요. 2000개를 찾아서 200번에 걸쳐서 하자심사를 좀 요청하면, 자, 건물주가 어떤 마음일까? 다시는 이 시공을 안 하겠죠. 예를 들어. 그쵸.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 내에서 이제 시공을 할 때 조금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런 부분에 이런 거는 또 관리에 대한 문제예요. 관리만 조금 잘해도 솔직히 괜찮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 드라이버 하나하고 이 웬만한 폼, 뭐 십자 뭐 이런 전동 하나만 있으면 웬만하면 이런 하자들도 다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저희 같은 좋은 관리 업체를 만나시면 뭐 시공사도 또 입주자분들도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죠. 자, 창호 작동 불량 하자, 문짝 손잡이 미설치, 당연히 하자죠. 그쵸?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짝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럼 그냥 하자죠. 뭐 다른 게 없죠. 그냥 하자입니다. 자, CCTV 사각지대도 하자입니다. 되게 웃기죠. CCTV는 그냥 어떤 서비스로 달아준 거 아닐까? 아니요. 주택법, 주차장법 및 설계도서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인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미시공하자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주택법과 주차장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예요. CCTV는 그냥 건물주들이 그냥 분양 잘하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치한 CCTV 카메라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보여, 조망 및 식별이 어려워, 하자죠. 시공하자. 그쵸? 보이지 않는 CCTV를 왜 달아놨어? 이 얘기예요. 그쵸? 야, 그리고 이동동선에 사람들이 막 자주 이동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자주 하는 이동동선, 그리고 저 뒤에 우스한데 이런데 사각지대가 없어? 하자죠. 하자죠. 그쵸? 뭐 하자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주식 주차장. 자주식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되는 거니, 기계식이 아니니까. 자주식 주차장에도 마찬가지죠.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하자로 판단.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한 1테라 정도의 어떤 사양을 가지고 좀 좋은 퀄리티의 CCTV를 한 8대? 8대 솔직히 원가로 한 200~300도 안 들어요. 8대 해놓으면 사각지대 없어요. 조그만 빌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4대만 해도 전 잡을 수 있거든요. 사각지대 없이.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잡죠. 그러니까 멀리서 비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오무 가면 사건 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각도를 맞춰서 충분히 잡죠. 그러니까 8대 정도면 굉장히 러프하게 잘 잡고 4대로도 좀 쪽박하지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CCTV 사각지대가 있어도 하자다. 자, 조경수. 그러니까 조경이 있대요. 꽃들, 풀나무 이렇게 시행사가 심어놨는데 얘가 죽거나 말라 비틀어져도 하자다. 되게 웃기죠. 그리고 조경수 입상 불량 기준이 명확하. 그래서 지주목의 지지 상태가 불량하여 쓰러졌대요. 이렇게 했다가 나무가 이게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옆에. 걔 꼴 보기 싫다 이거죠. 이게 하자야 이거죠. 왜 나무를 그렇게 심었어? 걔도 하자다라는 겁니다. 지주목이 부러지는 등 하자 있는 지주목을 사용하여 쓰러진 조경수 이런 것도 뭐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하자 있는 자재 사용하는 경우, 하자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준공전에 훼손된 난방배관을 그대로 시공했을 때, 훼손된 난방배관, 이거 터지면 밑에 집 물받아 됩니다. 밑에 집. 우리 집 난방배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작업자 부주의로 내 워커에 핀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시공하면서 난방배관을 밟은 거예요. 난방배관 및 급탕배관 등에 핀 등이 박힌 상태로 그대로 시공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밟고 일하다가 밟았는데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대로 위로 덮는 거예요. 그냥 마감을 했어요. 입주 3~4년이 지난 후 그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범위에 따라 틀리죠. 범위가 핀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핀의 상태, 그리고 핀이 빠졌나 뭐 이런 상황인데, 진짜 핀이 좀 괜찮은 게 들어가서 너무 이제 시공을 대충 하고 막 이렇게 막 밟고 돌아다녔다 그러면 1~2년 안에도 밑에 집의 천장에 멍자국이 생겨요. 네,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애들하고 싸우면 빵빵 때리면 걔네들이 내일 학교에 오면 멍자국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달고 오잖아요. 팬더처럼. 근데 우리 집 천장에 조명등이나 소방 스프링클러 쪽에 멍자국이 얘가 생긴다 라고 한다면 2가지로 알아볼 수 있죠. 윗집에 난방배관이나 급탕배관이 문제가 있나, 누수가 되고 있나, 또는 우리 집 스프링클러에서 누수가 되고 있나, 이 2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창 쪽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집 창 윗집의 창이나 우리 집 천장 창에 우리 집 창문 창호 윗부분이나 그 윗집의 창호에 누수가 있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냥 찍어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많이 상대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가서 아유 허리가 아파요, 너 디스크네 이러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픈데 좀 어떤 거예요? 야 그럼 넌 통풍 있다, 이런 게 있을 듯이 뭐냐면 경험이죠.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굳이 진단 장비 안 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 난방배관이나 급탕배관 등에 핀이 꽂힌 채로 그냥 마감을 한다? 이거는 밑에 집하고 윗집하고의 아주 신랄한 싸움이 생길 수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 방법 뭐 이런 것도 해서 뭐 솔직히 부동산 관리가 어렵나요? 처음에 들어가서 세팅하고 외주업체 우리 인력 세팅해서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청소 잘하고 승강기 뭐 유지보수 잘하고 뭐 하청업체들이 하고 인력이 하지 뭐 제가 합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발생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게 이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뭐 영역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하자보수로 인해서 누군가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이런 전문성 있는 어떤 컨설팅 방법론을 통해서 해당하는 고객에게 좀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 좀 돈도 벌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돈을 버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자보수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뭐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이게 실제 하기 전에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뭐 직접 못하시면 저희 제휴사로서 저희 쪽에다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